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저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오랜만에 가지고 오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인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영상인 만큼 오늘 같이 준비해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늦게 가져왔는지 제 근황 토크와 함께 요런저런 수다 함께 떨어보도록 하자고요. 제가 영상은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계속 신상들은 구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제품들이랑 또 시링 들어왔던 신제품들 함께 써보면서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3월이 저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고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정말 혹사를 시켰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진짜 정말 컨디션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한 일주일 이상 또 케어를 해줬더니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진짜 피부가 처음 확 상한 걸 느꼈을 때는 와 진짜 이거 촬영 어떻게 하냐? 메이크업이 너무 안 예뻐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 또 저의 이제 저만의 진정 루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케어를 며칠 해주니까 확실히 나아지더라고요. 진짜 최근에도 계속 홍조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 쿨링 패드로 지금 한번 딱 진정을 시켜줬어요. 스킨케어는 다 해둔 상태였었기 때문에 선크림 바로 발라줄게요. 오늘 발라줄 베이스가 좀 매트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촉촉한 선크림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촉촉한 선크림 필요할 때 제가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와 오늘 진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3월달이 내내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진짜 살아내는 느낌이지 잘 살고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즘 느끼는 제 하루하루에 대한 리뷰는 진짜 진흙탕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느낌? 발이 빠져서 발 빠진 거 겨우 꺼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제 3월 말이니까 이게 끝나면 4월엔 조금은 나아진 하루하루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과 또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한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촉촉하게 선크림을 발라줬고요. 제가 요즘에 목도 필수로 발라주고 있는데 지금이 아주 깊은 새벽이거든요. 메이크업하고 바로 지울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얼굴에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먼저 베이스부터 해주도록 할게요. 이 어뮤즈 쿠션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영 세일쯤에 이제 신제품으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딱 첫인상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뮤즈 베이스 제품들이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피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고 저는 아무래도 촉촉하게 발리면서 피부 표현이 싹 예쁘게 되는 쿠션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피부 표현 느껴지실까요? 세라믹 스킨, 도자기 스킨이라는 게 저는 반질반질한 도자기일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살짝 매트한 질감의 반질반질한 도자기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사각사각할 것 같은 그런 매끈한 도자기 있죠? 그래서 되게 결을 매끈하고 깨끗하게 정돈은 해주는데 만약 이게 피부에 각질이 있다거나 하면 그건 조금 부각돼 보일 수 있는 그런 타입. 살짝 묽은 베이스가 정말 얇고 가볍게 피부에 착 얹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건성분들은 이거 조금 별로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매끈하고 얇고 가벼운 요 피부 표현은 예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피부 표현이 엄청 예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살짝 당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쿠션이 진짜 지속력이 대박이더라고요. 진짜 깨끗하게 피부가 그 상태로 유지가 돼요. 제가 이 쿠션을 테스트해본다고 사용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서 엎드려 잤다가 일어나서 다시 일했다가 막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지냈는데 진짜 만신창이가 될 만도 했었거든요? 근데도 피부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 쿠션의 매력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더운 날에 잘 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얇게 발리다 보니까 살짝 피부가 비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더 이게 잘 발린 건가? 피부 표현이 예쁜 건가? 하고 의아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피부 컨디션이 지금 많이 회복되고 나서 발라보니까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런 데 끼임도 진짜 없어요. 이렇게 해서 도돌도돌 해줘서 마무리해주면 진짜 깨끗하게 조금 더워지는 날에 지성이신 분들이 수부지이신 분들이 쓰시기 좋을 것 같은? 건성까지는 좀 무리고 수부지이신 분들도 스킨케어 잘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오래도록 예쁜 피부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파우 처리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쿠션 사용하면. 제가 더샘 컨실러 이 세 가지 컬러 있는 거 진짜 잘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합쳐진 버전이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진짜 요새는 컨실러든 컬러 코렉팅이든 필수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았어가지고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친구들 메이크업을 해주거든요. 그때도 진짜 컬러 코렉팅 이렇게 브러쉬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되게 조금 간단하게라도 하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뒷 배경이 좀 바뀐 거 느껴지실까요? 제가 진짜 약간 최근에 정신이 사나웠던 것 중 하나가 또 집 상태가 너무 어수선했던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내가 외출을 하더라도 이 집안에 정돈된 상태가 내 머릿속에 잔상으로 계속 남아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을 듣고 지금 내 상태다 그게. 이렇게 깨닫고 3월 동안 진짜 집 대청소를 한번 하자 해가지고 제가 복층형 오피스텔에 살면서 짐이 너무 많긴 해요. 저는 여기가 집이자 사무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너무 많아서 진짜 이 집의 70%는 화장품일 것 같거든요? 80%까지도 가능할 듯. 정말 수납이 잘 되어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몇 개 수납을 빼고는 진짜 다 화장품이에요. 근데도 부족해서 화장품 무덤이 이 좁은 집 이 모서리 라인을 꽉 싸매고 있을 만큼 정돈이 안 된 상태였어가지고 이것들 다 집어넣자 해서 새로 수납을 마련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다 수납장을 들여놓은 상태이고 아직 이제 내부를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나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약간 촬영 구도도 좀 바뀌었는데 이게 더 만족스러운 것 같고 정말 4월부터는 나아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다. 긍정적인 생각이 마구마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여러분 독립을 한 지도 지금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일까지 같이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룸투어를 못 찍은 것도 있었고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촬영을 안 한 것도 있었는데 뭐 기왕 이렇게 정리한 김에 간단히 뭐 둘러보거나 아니면 뭐 이 좁은 집에서 이 맥시멀리스트가 살아남는 법, 자칫 꿀템, 꿀팁 이런 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요 볼 쪽에 피부 컨디션이 확 돌아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커버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삐아 컨실러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볼 부분이니까 너무 어둡지 않은 컬러로 해볼게요. 이 제품이 진짜 팁이 기발하거든요. 이렇게 스파츌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넓은 면적에 이렇게 발라주기가 아주 좋아요. 진짜 기발하죠? 진짜 이런 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신 건지 정말. 또 이렇게 스파츌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위생이 걱정되신다면 한번 쓱 닦아서 넣으면 되니까 그런 점도 아주 좋죠? 베이스가 매트해서 오늘은 파우더를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힘든 3월을 보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로도 조금 뜻대로 잘 안 풀리고 일정이 꼬이고 그런 것도 맞는데 사실 이것도 메인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근데 그냥 세상이 저를 억까하고 있는 느낌. 사실 이번 주는 이제 3월 마지막 주라 가지고 저는 좀 안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이제 더 나에게 꼬일 만한 일이 있을까? 정말 아니란 생각이었던 거죠. 제가 저번 주 주말에 가족들이랑 외식을 하면서 나 정말 힘든 3월을 보내고 있다. 힘들다 그랬더니 근데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아서 어떡하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괜찮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월요일, 화요일 되자마자 월요일은요. 제가 기차를 타고 외부 일정을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차를 탈 때 커피를 사가려고 일부러 그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여유있게 나갔어요. 지하철로 8분이면 갈 거리를 20분이나 걸린 거예요. 진짜 역 하나하나 가는데 진짜 느리게 가더라고요. 그게 다 사정이 있긴 했나 봐요. 맞은편에서 오는 열차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신호 대기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새 역을 가는데 무슨 20분이 걸리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멘붕. 기차를 타야 되는 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41분 출발 기차였거든요. 근데 그 역에 40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1분 만에 타야 되잖아요. 어머. 기차 정말 정확하게 출발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 역에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서 기차를 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진짜 빨리 뛰었어요. 사실 제가 또 뛰는 거는 단거리 달리기 이런 건 좀 자신이 있거든요. 진짜 이건 1분이 남았다 보니까 와, 뛰는데 이미 41분이 됐어. 이제 다시 이제 그 기차가 있는 곳으로 멈춰 있는 걸 확인을 했고 내려가는데 41분이 되는 거예요. 와, 출발하면 내가 저걸 뛰어 올라탈 수는 없으니까 지금 포기를 해야 되나? 진짜 약간 눈물이 날 것처럼 이걸 포기해야 되나? 저 인생에서 기차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타러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30년 인생에 너무 큰 시련인 거예요.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지만 다행히 그 신호를 주시는 분? 약간 멈춰 계신 것 같았어요. 제 앞에도 뛰어가고 있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젖먹던 힘까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몸소 느끼면서 정말 빠르게 뛰어서 탔습니다. 휴, 정말 월요일 아침부터 너무 빡셌어요. 진짜 이렇게 제 평생에 잘 겪지 않는 일들이 계속 하루에 한 번꼴로 나타내는 그런 한 달이에요, 지금이. 막 제가 행사를 갔는데 진짜 난데없이 반대편 지하철을 타지 않나. 잘 하지도 않는 실수들이 그냥 연속으로 일어나는 그런 한 달. 좀 지긋지긋해요. 저 꽤나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번 3월 정말 쉽지 않다. 근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새로 시작할 때마다 그래?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 건데 덤벼라 세상아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되어서 오늘도 그러고 있고요. 내일도 그럴 예정입니다. 4월은 행복하길. 이 블러셔가 텍스처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더 곱고 예쁘게 컬러가 볼에 레이어링 됩니다. 근데 또 제 장점이 존버 정신이 강하거든요. 존버를 좀 잘해요. 근데 약간 위기감을 느꼈던 게 제가 이렇게 3월 내내 이러고 있었으니까 조금 멘탈이 약해진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멘탈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너무 느끼고 있어요. 사실 이런 말을 하면 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께서는 또 그런 일들을 찾아보실까 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막 악플이 엄청 많다거나 막 제가 막 그 악플에 힘들어한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악플이 있어도 제 컨텐츠나 저에 대해 뭐라고 하긴 하지만 막 엄청 심한 인신공격을 받아본 적은 없기도 하고 에휴 이 불쌍한 인생아 하고 넘길 만한 정도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건 본인 자유지만 왜 그걸 굳이 댓글로 남길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인데 제가 한창 진짜 막 일이 꼬일 대로 꼬여서 분노가 진짜 가득한 상태였는데 유튜브 채널 그 스튜디오에 들어갔다가 되게 별거 아닌 지금 보면 왜 이 불쌍한 키보드 워리어야 약간 이러고 넘길만 한데 그 당시에 그걸 봤는데 갑자기 화가 확 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남긴 말에 대해서 막 내가 막 반박을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끌어올라가지고 저 스스로도 막 답글을 남길 뻔했어요. 막 상처라기보다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와, 나 지금 멘탈이 매우 약한 상태인가 봐. 그러면서 평소에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게 막 심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감정이 계속 드신다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말을 좀 보태자면 저는 평소에 그런 댓글이 그런 악플이라고 하기도 뭐한 댓글이에요. 그런 댓글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멘탈이 약한 상태에 별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게 되어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몸과 정신은 정말 중요하다를 새삼 한 번 더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저 이거 궁금해가지고 구매했어요. 이 쉐딩 컬러가 확실하게 진한 컬러까지 있길래 살짝 놀랐습니다. 적당히 컬러를 섞어서 제가 지나간 자리가 막 짙게 남지 않으면서 음영이 샤라락 얹어지는 느낌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촬영이라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벌써부터 편집이 걱정된다. 빨리 편집해서 올리고 싶은데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래도 은근히 이 겟레디미 영상을 준비하실 때 틀어놓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들의 겟레디미를 그렇게 보긴 하지만 제 영상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실까 싶었는데 종종 댓글이나 DM으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 많은 걸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잘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가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만.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 3월에 레어리 헤어 컨설팅을 받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꽤나 최근에 머리를 자른 상태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컨설팅 결과 가지고 딱 헤어스타일링 한 것까지도 한번 숏폼으로, 쇼츠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뭐 간단히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보이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제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스스로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 잘 정리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그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토대로 저도 좀 앞으로 헤어스타일링에, 제가 헤어스타일링은 딱히 자신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조금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리고 이 밝은 컬러 파우더로 살짝 밝혀줄 만한데 한번 스쳐 지나가 볼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요즘 이 팔자 볼륨감이 진짜 요즘 제 고민이거든요. 하이라이터 해줄 거긴 하지만 이렇게 콧대도 한번 가볍게 쓸어줄게요. 오늘 섀도우 팔레트는 이거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흰기 가득한 컬러들은 베이스로 써도 그냥 뿌옇게만 올라오다 보니까 이쪽을 위주로 쓰게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특별하지는 않은 느낌이에요. 그냥 정말 베이직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팔레트에 무펄 팔레트, 쿨톤용 있었잖아요. 갑자기 그 컬러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글리터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글리터를 쓰면서 좀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게 썼을 때는 모브 브라운 느낌의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은 음영 팔레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 컬러를 써도 좀 뿌연 편이어가지고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제가 앞머리가 잘 갈라지는 편이어가지고 오랫동안 롤을 말고 있으면 그게 계속 그 상태로 벌어지더라고요. 약간 앞머리 모류 교정펌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메이크업을 그래도 최대한 잘 보이도록 해볼게요. 근데 오늘따라 약간 좀 붉게 올라온 느낌이라 컬러로 외곽을 좀 블렌딩 해줄게요. 오늘따라 되게 레드 브라운 같은 느낌으로 컬러가 올라오네요. 최근에 계속 이걸로 메이크업하고 다녔는데도 그럴 땐 또 이렇게 중화를 하면 되니까요. 그게 바로 팔레트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언더는 이 컬러로 베이스 해줄게요. 사실 이 팔레트의 오른쪽에 있는 컬러들만 쓰다 보면 이게 쿨톤 팔레트라기보다는 내가 쓰기 좋은 브라운 팔레트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이 그윽함 때문인지. 근데 제가 방금 베이스를 페일한 연보라 컬러로 풀어줬잖아요. 그랬더니 살짝 조금 더 쿨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팔레트의 컬러 이건 내가 못 쓰는 컬러야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함께 활용해보시면 또 색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컬러 섞어서 음영 더해줄게요. 갈색이 뭉치거나 하진 않는데 가루날림이 있는 편이긴 해가지고 잘 털어서 양 조절해서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그윽해지는 느낌. 그리고 아이라인 먼저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다이슨 런칭 행사에 다녀왔거든요. 다이슨의 슈퍼소닉이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 에어 스트레이터를 살까 고민 중이었었거든요. 출시 때부터. 근데 그 행사장에 가가지고 에어 스트레이터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다음날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써보고 있는데 후기 가져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에어 스트레이터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미리 약간 스포를 하자면 반곱슬러들에게 정말 또 하나의 혁명템이다. 저도 제가 이렇게 다이슨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될 줄 몰랐는데 참, 과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약간 민망하지만 이번에 행사를 다녀오니까 또 오히려 더 그 기업이 얼마나 이 제품에 진심이고 이 헤어 두피와 모발 케어에 진심인지 알게 돼서 조금 더 신뢰감이 높아졌어요. 라인 풀어주면서 언더 음영까지 더해줄게요. 이 쿨 베이직이라는 컬러 이름에 맞게 정말 베이직한 컬러들과 이렇게 음영, 아이라인 풀어줄 컬러까지 있는 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모든 쿨톤에게 좋다라기보다는 저처럼 뮤트,
이건 좀 음영이 필요하신 분들이 쓰면 좋을 만한 컬러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쉬머한 아이를 언더에 그리고 이 글리터를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전체적으로 브러쉬를 사용하면 너무 은은하더라고요. 살짝 퍼트려줄 때만 이 브러쉬를 사용하고 실리콘 브러쉬를 활용해서 얹어줍니다. 그리고 이 글리터는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소량만 묻혀가지고 가운데 중심으로 얹어주고 톡톡톡. 입자 하나하나가 엄청 영롱해서 진짜 소량만 잘 은은하게 얹어놔도 진짜 반짝거리더라고요. 제가 또 속눈썹 펌이 풀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살짝만 찝어주고 진짜 이 속눈썹 펌이 풀려갈 때는 이 모브닝 마스카라를 필수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젠 또 전처럼 속눈썹 막 가닥가닥 힘을 줘서 모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저분한 것만 정리해주고 저도 자연스럽게 마무리해줄게요. 출시될 때 컬러 보고 이거 내 거다 했던 컬러인데 역시 나더라고요. 이름도 쌉싸람 포도 추인 껌인 척이야. 쌉싸람 포도. 이미 제 거죠? 진짜 포도껌 향이 나요. 적당히 산뜻한 컬러예요. 지금 나쁘진 않은데 입술이 살짝 좀 더 타분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쨍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칙칙한 건 싫기 때문에 이렇게 립은 마무리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터. 보통은 제가 이 두 컬러를 섞어서 활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 화이트 펄로만 깔끔하게 넣고 마무리해볼게요. 꽤나 강력한 화이트 펄입니다. 얘는 좀 입자도 커가지고 화이트 컬러가 확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양 조절을 잘 해서 발라주세요. 그쵸? 여기 완전 화이트 펄이 올라가 있죠.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어리 헤어 컨설팅을 받고 나서 머리를 자르면서 진짜 되게 가벼워졌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냥 레이어드 컷만 했는데 이번엔 허쉬컷을 살짝 섞어가지고 오늘 에어 스트레이터로 쭉쭉 피기만 했는데도 확실히 머리가 가벼워진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이 머리 끝까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큰 차이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힘의 컷도 다 이렇게 근데 진짜 많이 길었다, 그쵸? 전 머리카락이 진짜 빨리 기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똑단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옆머리랑 연결을 해가지고 가볍게 여기도 쳐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그냥 층이 난 옆머리가 되었고요. 오늘 제가 조금 힘든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도 같이 우울해지신 건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한긍정한 사람이어가지고 덤벼 세상아 하면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늘 인생이 재밌기만 할 수도 없고 늘 평온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어야 이렇게 하락세일 땐 너무 힘들었지만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 더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놀면 재미가 없다. 노는 것도 가끔 노니까 재밌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또 4월부터는 이 모든 악재를 이겨내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올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도 저처럼 약간 힘들다, 진흙탕 시기를 견디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Have a beautiful day. 안녕. 사랑해줄 거야. You're my sunshine.